네,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3회, 4회 보고요. 5, 6, 7회는 아마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 아래에 해설이 아니라 법조문이 그대로 갖다 놓았으니까 다시 법조문을, 그러면 저희가 이 7회까지 시험을, 그 기출문제 보시면 반복되는 법조문을 그만큼 또 반복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 비중이 많은 법조문을 또 계속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페이지 수가 좀 많긴 하지만 이것들 다 출력하기 좀 상대적으로 많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것들을 뭐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을 이렇게 넘겨서 보시면 되니까 충분히 공부하세요. 자, 다음으로 어떤 농업재해보험법상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보험 목적물이 아닌 것. 저희 가축재해보험은 소, 말, 돼지에다가 오매, 꿩닭은 관상조로 거칠다라고 하는 8가지 가금이 있어요. 그래서 오매, 꿩닭은 관상조로 거칠타, 그래서 칠면조, 타위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8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가축이 있어요. 그래서 사양, 사슴, 양, 그 다음에 오토꿀, 오소리, 토끼, 꿀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타 가축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닌 것은 개가 포함해서 개가. 네. 근데 개도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개를 이제 가격으로 평가한다는 게 좀 그래서 고기로 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게 가입하는 게 판매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아직 그게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저희는 모든 상품이 농작물이나 과수나 가축들도 다 판매 목적으로 가입을 해야지 본인이 먹기 위해서, 본인이 애완용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경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건 가입 안 됩니다. 차 같은 경우도 이쁘니까 이쁘게 하고 하는 부분들은 가입 안 돼요. 자,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 것. 재해보험 사업에 약정 체결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네요. 역시나 이렇게 보험 요율에 대한 산정, 이런 자료들이 대부분 답들이 많이 있네요. 저희가 농림축산식품 장관한테 보험 요율표 같은 거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네. 여기 장관들도 필요도 없고, 네. 굳이, 네.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법 법령상 재해보험에 대한 종류에 따른 보험 가입자에 대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래서 봤더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해당되지 않는 것. 나머지 봤더니 양식수산물이 있었어요. 어업재해보험 심의회를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연수산물을 채취하는 법인이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채취하는 법인, 이런 말은 없습니다. 지금 뭐였죠? 그러니까 각각 임산물을 재배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이라겠지, 어떤 채취하는 이런 말이 처음 나왔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해목을 하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는 양식하는 자, 가축은 사육하고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나오니까 또 나왔네요. 손해평가에 위촉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네요. 수의사 된다겠죠, 수의사. 다시 한번 공부할게요. 수의사. 또 공부하는, 그 다음에 농산물 품질관리사, 수산질병관리사, 수산물 품질관리사, 수산양식기술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기사, 똑같이 기사도 있고요. 백마탄 기사가 나오면 좋을 텐데. 그렇고요. 여기 봤더니 공무원으로 1년간 안 됐죠. 공무원 아까 3년. 그 다음에 어떤 임원으로서 수산업 지원에 관련된 업무를 3년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건 뭐였죠? 아까 중앙회의 조합의 임직원.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이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6번이요? 아, 보험회사에 대한 임직원 및 중앙회 조합의 임직원으로서 영농지원 및 보험공제 관련 업무를 해야 되면 3년 이상, 손해평가 업무를 하면 2년 이상인데 여기서는 좀 어렵게 나왔네요. 수산업 관련 지원 업무를 했네요. 수산업 지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따로 없는 내용이니까 좀 틀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없는 내용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3년간 사육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가축 사육 5년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없는 것 같다 고민을 하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없는 것 같다 고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없는 건데, 이게 어디서 좀 틀렸을까 제가 찾다 보면, 없는 내용이니까, 네. 네. 없는 걸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틀린 문장으로. 그걸 굳이 찾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건 옳은 것만 찾으시되, 저희가 이제 틀린 것들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하시다가 아니면, 이거 없는 말이구나 생각해 주세요. 옳은 걸 보셨으니까 이제 옳지 않은 거. 지금 손해사정사는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없다. 1차 시험 면제할 수 있다겠죠. 그 다음에 어떤 손해평가사의 수급상 필요와 무관하게 매년 1회 실시해야 된다. 아니죠. 수급상 2년마다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지 3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손해평가사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아니죠. 2차 시험 아니죠. 1차 시험만 면제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할 수 있는 건 찾으시면 되세요. 자, 다음으로 보니까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그 다음에 부적절하게 했다. 이때 손해평가사에게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의 최장 기간은 손해평가사는 평가사니까 1년. 그러니까 이제 취소사유까지는 아닌 거잖아요. 취소사유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이제 정지를 먹일 건데 정지는 최대가 1년. 손해평가인은 아까 6개월. 자, 다음으로 이 자격 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격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자격증 대여했어요. 명의를 사용했어요. 부정한 방법을 취득했어요. 이건 다 자격 취소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 업무를 거부했어요. 그냥 이런 정도는 저희가 손해평가 일을 하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만약 저희가 대구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인천에 어디를 평가 오세요. 한 건을 갖다가 소 한 마리 죽었다고 갔다 오라고 하면 경비도 안 나오고 시간도 안 나오고 하면 이렇게 좀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진짜. 그럼 이제 그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하되 이런 거 거부하면 좀 약간 경고를 준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겠죠. 이제 저희가 사람이다 보니까 좀 이제 시간 대비 효용을 조금씩 따질 수도 있어요, 가끔씩은.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경우는 아니니까. 또 옳지 않은 경우 두 번째 봤더니 보험 목적물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도 재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있죠. 담보로 제공됐으면 그런 것들은 어떤 압류할 수도 있다겠죠. 아까 축사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그 축사가 불탔으면 그 담보에 대해서 다시 또 압류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저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단서조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그러나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내용을 보시면 손해평가반 구성에 포함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세요. 손해평가인, 평가사, 재물손사까지는 저희가 인정이 됐었는데 기출문제에서 신체손해성까지 나와서 이게 정답 처리됐던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과거에 지금 정답 처리를 4번으로 한 걸로 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체도 제가 플러스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장에서는 재물까지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정답은 지금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다음으로 회계를 구분하는데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 손익도 가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재보험 사업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에 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해야 된다. 이 사람은 재보험 사업자라는 거. 그 다음 손익까지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법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옳지 않은 거. 용어도 항상 나옵니다. 아까 전에 어떤 게 보험 가입금액도 한번 나왔었고 농업재해보험도 나왔었고 몇 가지 나왔었죠. 그 다음에 보험금도 나왔었고요. 봤더니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이 뭐였죠? 4번. 보험금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 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가 많네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정도에 따라서 정부가 보험 가입자한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네, 손해보험이 주는 그 재보험 사업자가 주는 거죠. 정부가 아니라. 그렇죠? 보험 사업자가 주는 거잖아요. 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한테 지급하는 게 보험금입니다. 이런 걸 이렇게 정부라고 써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보험 사업자와 재보험 약정에 대해서 포함할 사항은 옳지 않은 거. 여기서 봤더니 어떤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운용 수익금을 저희가 어떤 재보험 사업자랑 농장이랑 의논할 사항들은 아니죠, 사실.
어떤 재보험에 대한 수수료나 보험금, 그 다음에 보험료 이런 부분들은 다 얘기가 되겠지만 운영 수익금 같은 거는 따로 이렇게 작성하는 거 아니다. 다음으로 기금에 대해서, 기금에 어떤 기금? 재보험금, 재보험. 이게 재보험 기금인지 재보험 기금인지, 재보험에 대한 기금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게 농장 기획자정부 장관과 협의하는 건 없죠. 지금 아까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하는 거는 그때 마지막에 하는 거 있었어요. 그쵸? 기금 수탁자가 농장한테 2월 15일까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하고 그런 결과들을 어떤 심의회 통해서 결과를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이제 제출하는 거,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뭐였죠? 협의할 때 농장은 회장과 협의해서 이런 기금에 대한 운영 관리를 일부를 농금원에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또 재정지원 아까 어려웠죠,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 정부에 대해서 어떤 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그 다음에 뭐 사업자에 대해서 운영비 뭐 이런 것들 주는 거,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자한테 보험료 주는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또 나왔어요. 보면. 그래서 정부는 옳은 것은 됐으니까 4번이네. 정부는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재해보험 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지원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으면 못하는 경우죠. 이걸 어떤 경우냐면 이게 정부에서 예산이 있어야 돼요. 예산이 다 고갈되면 지원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선착순인 경우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도 노력을 해서 정부에서 이런 정책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자금들이 많이 없으면 선착순으로 그 자금이 고갈되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 한도로 해서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 사업의 운영비를 추가로 하여야 된다. 아니죠.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 사업자한테 비용 안 주죠. 보험 가입자한테만 보험료 일부 지원하는 거고요. 농장, 회장 및 지자체장은 보험료 일부를 재해보험 가입자한테 지급해야 된다. 뭐 농장이나 그렇죠? 뭐 이건 좀 말이 좀 이상하네요. 일부를 보험 가입자한테 준다겠네요. 가입자가 아니죠. 사업자한테 줘요. 사업자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가입 주체가 계속 틀려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는 사람들인지 옳은 사람들이 들어갔는지 잘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세요.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옳지 않은 거. 저희가 어떤 농장이 하는 건데 피해에 관련된 분쟁 조정은 어디서 한다고 했죠? 금융위원회에서 한다.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어떤 육성하거나 연구하거나 보급하고 개발하는 좋은 일들을 하는데, 이런 분쟁 조정 같은 경우는 금융위원회에서 한다 보실 거고요. 다음으로 손해평가사에 대한 업무를 옳지 않은 거, 또 주는 문제 나왔어요. 손해액 산정, 보험 가액 평가, 피해 사실 확인, 손해평가 인증을 발급한다고 이렇게 뜬금없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옳지 않은 거니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X 치시면 되시고요. 다음으로 재보험 사업자가 수립하는 보험 가입 촉진 계획, 보험 가입 촉진 계획도 매년 해야 돼. 매년 해야 돼요. 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 저희가 보험 가입 촉진 많이 시킬 테니까 많이 지원해 주세요. 보험 회사에서 정부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재보험 기금을 운영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험회사에서 정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할 테니까, 가입 촉진할 테니까 우리 지원 좀 많이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떤 보험 상품 운영할 거고 어떤 보험 상품을 개선해서 개발할 거고 전년도에 이런 성과가 있어서 해당 연도에 이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범 사업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본 사업을 해서 뭘 하겠다고 해야 되는 건데, 재보험기금, 어차피 재보험기금에 대한 것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데 정부에다가 이런 것들을 관리 운영 계획을 낸다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X. 자, 다음으로 참고로 이 보험가입 촉진 계획은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농장 또는 회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1월 30일까지 제출해서 이제 그의 예산을 받아서 이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평가 보조인을 운영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평가 보조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 있네요. 평가 보조인을 운영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재해보험 사업자랑 그 다음에 재해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 손해평가 업무를 원래 재해보험 사업자가 해야 돼요. 근데 재해보험 사업자한테 이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되겠네요. 그러면 재해보험 사업자랑 재해보험 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결국 이제 이 사람이 해야 될 업무들은 또 다시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두 개가 됐고요. 자, 다음은 역시나 농작물에 대한 손해평가단이 또 나왔네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나오든지 매년 나온다고 했습니다. 농지별했죠. 농가별, 펼지별, 뭐 품종별 다 안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농지별. 가축은 개별 가축별, 벌은 벌통, 농업시설물은 농업보험 가입 목적물별. 네, 그래서 이제 뻔히 나오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손해평가 위촉에 대한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럼 이제 좀 더 양호한 거. 보면니까 업무 수행을 하는데 개인정보에 대한 것도 위반했대. 이게 뭐였냐면 6개월짜리였어요. 6개월짜리. 6개월 이내에 피성년 후견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부정한 방법이었어요. 안 되죠. 벌금형 이상을 받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았어. 2년 경과돼야 되지 안 되잖아. 당연히 1번이네요. 그냥. 그래서 아까 2년이었던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가액 산정이라는 거 나오는 역시나 또 나왔어요. 자, 생산비 보장 어떻게 한다? 생산비 보장 작물별로 보험가입 당시 정한 보험 가입 기준으로 맞네요. 이거 그렇죠? 한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가입 면적만큼 들어간다고 했어요. 나무손해보장 저희가 적과 후 착과 수를 또 기억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 전에 적과전 종합비용 같은 경우는 사고 발생하면 그때 최초 보험사고 발생 시에 과실 생산이 가능한 나무, 거기에 피해 나무를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제외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답은 2번이네요. 그냥 나머지는 맞는 거니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가축이랑 시설까지 다 기억하시면 무조건 여기서 이제 한두 문제다. 한두 문제. 네. 처음에는 그 내용들을 좀 복잡하고 할 수 있는데 포인트만 잡으시면 되세요. 자, 손해평가 요령상 농작물에 대한 가로 안에 들어갈 거 조사 내용. 그러니까 적과 후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 보상하는 재해로 사고 접수 지체 없이. 저희가 1회, 2회 때는 정말 품목이 한 10가지 내외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품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회, 4회, 5회, 6회, 7회가 되면서 다양한 품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암기하기 쉽지 않고 어려운 거죠. 적과부터 수확기 종료 후까지 보상하는 재해로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할 내용들. 육아 타방이 언제 하죠? 적과 종료 이전에 하는 거예요. 납과폐 조사는 당연히 하는 거네요. 적과 착과 수사는 적과 종료 시점에 하는 거예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적과 사수학기 종료까지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수학 전에 착과폐 조사, 뭐 이거는 이 전체 기간이라기보다는 수학 종료 시점까지 아니라 수학 직전에만 하는 거죠. 수학 직전에만. 그러면 답은 3번이네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답은 3번이고 아마 게을러서 그랬나봐요. 이걸 두 개 바꿔주셔야 돼요. 납과폐 조사가 지금 3번에 있어서 3번으로 쓴 것 같습니다. 1324. 그래서 납과폐 조사는 이제 언제든지 사고 접수 지체 없이 이제 한다. 이제 이 부분도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2차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리고 3번도 맞는 거 아닙니까? 그 3번이 맞는 얘기, 3번이. 납과폐 조사가 맞다고 해야 돼. 네, 이게 번호가 1번, 3번, 2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거 바꿔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네. 아무튼 이제 2번이었죠. 적과후 착과수 조사도 그것도 맞는 거 아닙니까? 적과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 다 조사를 하진 않죠. 적과후 착과수 조사. 그러니까 사고 접수 지체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뭐 재해와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상관없이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조사 내용은 그러니까 이제 대상 재해도 아무 구분이 없었고 조사 시기도 아까 적과 후 종료 이후에 해야 되는 거니까. 재해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둘 다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좀 그러네요. 자, 다음으로 손해평가반에 대한 손해평가 준비 및 평가 결과 제출. 아까 또 나왔던 것들을 또 다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어느 부분 또 잘못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거는 1번.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 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를 직접 아니라고 했죠. 이거는
재해보험 사업자가 준비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준비된 걸 저희 작성해서 다시 재해보험 사업자한테 다시 제출해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데 그 내용들이 그 내용에 따라서 서명 없을 경우도 있고 손해평가를 거부할 수도 있고 검유사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쭉 밑에는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그러니까 7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런 거. 자, 다음 품목별, 재해별, 시기별로 손해수량 조사 방법 중에서 벼에만 해당되는 조사 내용, 벼에만 해당되는 거는 뭐 딱 보이네요. 제2항 재직파 조사. 재파종은 어디죠? 재파종은 마늘. 재정식은 양배추. 제2항 재직파는 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 계산 아까 해봤고요. 사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서 문제 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푸실 때는 이게 120분 동안에 풀어야 되는 건데, 90분인가? 90분 동안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훨씬 많이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유롭게 푸셔도 되세요. 자, 다음으로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은 시범사업이 있네요. 시범사업. 일정한 기간에 제한된 지역에서만 한다. 전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정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시범사업도 이번에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안 나온 것도 나오겠지만 또 나온 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심의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 그때 해촉할 때 뭐 어떻게 됐죠? 저희가 네 가지에 대한 것들 또 반복적으로 보시되 여기서 보니까 답은 2번이네요. 보니까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당연히 직무와 관련된 거라고 했잖아요. 관련 없는 비위사실을 했는데 해촉하면 안 된다. 관련된 이제 이런 것들. 자격에 대한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거, 손해평가사에 대한 자격에 취소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거짓 부정한 방법 취소가 안 되고 거짓으로 손해평가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좀 자질이 부족하더라도 다 이해해준다. 저희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튼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무튼 훌륭한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좀 이제 풍로에 따라서 약간씩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취소시키진 않는다. 합격을 하시면 저희는 다 받고 같이 간 거예요. 자, 다음 재해보험에 관련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3번을 보도록 할게요. 보험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농업재해보험 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고시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고시도 농장이나 그 회장이 고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심의회를 거쳐서 또 하는 거죠. 이렇게 나왔네요. 어떤 보험 목적에 대해서는 어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각각에 대해서 어떤 심의회나 심의회에 대해서 거쳐서 농장 또는 회장이 고시한다고 했지 농구원장이 고시하는 내용은 아예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다음으로 보면 그러니까 보험 요율에 산정해야 하는 부분이 또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나왔어요. 이거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나왔던 거는 시군구, 읍면동 그 나왔던 것들에서 이번에 행정구역 단위 또는 어디로 단위를 선정해야 한다. 아까 전에 권역별로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 무슨 뭐 경상권이나 어떤 뭐 강원권, 호남권 그런 식으로 해서 권역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행정구역은 그 특별시, 뭐 광역시, 자치, 시, 군, 구 거기다 읍면동까지 했다고 하는 부분이 행정구역이었어요. 그 다음에 양식수산물에 대한 손해평가의 위촉사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양식수산물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수산물 품질관리사나 수산질병관리사가 있었나봐요. 수산양식기술사도 있었나봐요. 자격증으로. 근데 이제 조교수예요. 근데 2년간 안 된다. 3년간이 3년간.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암기할 건데 밑에 거랑 여기만 좀 암기하시면 될 거예요. 아니면 없습니다. 봤더니 수산질병관리사, 수산물 품질관리사, 수산양식기술사가 있었나봐. 이런 게. 그래서 기억하실 거. 몇 번 하시면 또 다 자동적으로 객관시키니까 보이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 보험 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거. 밑에 있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물어보면 총 5가지. 다시 한번 지역농협, 지역축산업, 지역산림업에 대해서는 품목이나 업종이 될 거고 수산업 관련해서는 또 특이하다고 했습니다.
지구별 수산업, 또 업종별, 품목별은 없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수산물 가공, 수산업 협동조합이 있었다. 그 다음에 손해사정업, 그 다음에 농장 회장이 허가한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이 안 된다는 거, 공익법인도 안 되고 그냥 비영리법인. 그래서 쭉 보니까 답이 4번이네요. 봤더니 쭉 허가받은 영리법인이 되어 있어요. 비영리법인인데 이런 거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이제 이렇게 과거에는 심의회만 물어보고 분과위원회만 물어봤던 게 이제 서로 이제 복합적으로 물어보고 나중에 한다. 그래서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대 맞네요. 그 다음에 개의는 과반이었잖아요. 그건 3분의 1이라고 했었죠. 개의 과반. 또 의결도 출석의 과반이었잖아요. 이건 맞고. 또 그럼 당연히 이제 틀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금 수탁 관리자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제출에 대한 서류 같은 것도 쓰시라고 하면. 근데 관련된 부분이 기금에 대한 결산을 한다. 그럼 제가 결산을 하는 그런 보고서를 봤을 때, 그러니까 결산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수입 지출에 대한 결산, 그 다음 재무제표, 그 다음에 성과 보고서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이걸 이제 기억하시되, 우선 결산을 한다고 물어볼 거니까 기금 결산에 대한 것들이 시작과 수입 지표와 수입 지출이 있으니까 수입 지출에 대한 재무제표와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있다. 좀 연결해서 외울 수 있으면 그렇게 외워주세요. 뭐 앞구자 따서 외우셔도 되고, 근데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음으로 이 기금에 어떤 기금? 재보험에 대한 기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도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농장은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회장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중 지급 지출원과 기금 출납원을 임명한다. 이런 말이 있네요. 소속 공무원 중 기금 지출원과 기금 출납원을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협의하여 사실 농금원을 이제 해야 되는 거, 농금원한테 위탁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농장과 회장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농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수행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 중, 이 부분이었나 보네요.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서 이 기금 지출원과 기금 출납원이 아니라 재무관이에요, 재무관. 네. 소속 공무원 중에서도 아니네요. 소속 공무원 중에서도 아니고, 협의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이렇게. 네. 아무튼 오답이니까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중에서 기금 수입 담당원, 기금 지출 원인 행위 담당 임원이어야 되고, 저기 위에 써있던 거는 기금 지출원과 기금 출납원이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직원 중에서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임원은 기금 수입 담당, 기금 지출 원인이 다 되는 거고, 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직원은 기금 지출원과 기금 출납원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소속 공무원 중이 틀렸고, 기금 지출원과 기금 출납원이니까 농업정책금융원의 직원 중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손해평가사가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했어요. 해당하는 벌칙 기준은, 그러면 저희가 아까 500만원과 3천만원 이상이 아니면 중간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1천만원이네요. 그래서 아까 위반한 회계, 그 다음에 금품 관련돼서 주고받은 사람, 요구하고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3천만원이었잖아요. 봤더니 한번 내용 읽어보세요. 1,000만원짜리가 위반해서 모집을 했어요.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손해평가한 사람이 있네요. 손해평가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벌금형으로 벌칙으로 그 이하니까 될 수 있다.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는 그 명의 사용자나 그 사용자의 대여를 알선한 자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어차피 이게 양벌 규정이 될 수가 있어서 자격을 취소하고 하는 건데 별도로 해서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도 따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결산, 역시나 재보험 기금에 대한 결산에 대한 거다. 역시나 똑같이 나왔네요. 기금 수탁 관리자가 보고서 작성해서 다음 회계연도 언제까지? 2월 15일, 그쵸? 2월 15일까지 누구한테? 농장이나 회장한테 주고, 그걸 이제 받았던 회장이나 농장은 협의해서 기금 수탁 작업도 제출받은 기금 결산 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의회를 거쳐서 다음 회계연도 기획재정부장한테 언제? 2월 말일까지, 그쵸?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한테 제출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던 것들이 문장에서 어디 아까 전에는 이제 이런 데를 이제 빈칸 넣게 했잖아요. 어차피 이게 법조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2개예요. 32개의 법조항인데 여기서 15문제 가까이가 나오면 반복된 지문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벌써 이제 7회분을 보게 되면 주요한 법조문들을 한 6, 7번 보시게 될 거예요. 보시게 되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또 포커스가 되는 것들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거니까 같이 지금 정리된 것들도 보시고 기출문제도 몇 번 보시면 되세요.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보험가입 촉진 계획이네요. 보험가입 촉진 계획에 대해서 수립과 제출에 대한 설명이다. 재보험 사업자는 농업 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서 수립한 보험 가입 촉진 계획을 해당 연도 아까 언제였죠? 1월 31일까지 누구한테? 농장이나 회장한테 제출해야 되죠. 재보험 사업자가.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보험 가입 이번에 촉진을 해서 보험 상품을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할 거고 가입 현황이 이렇게 되고 이 정도 성과가 있었으니까 또 올해도 많이 지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1월 30일까지 해서 만들어서 한다. 보험 가입 촉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의 개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부분이 한번 나왔어요. 좀 어려운 부분으로 해서 이쪽 부분 아니네요. 뒤쪽에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하는데 옳은 것이라고 했네. 옳은 것. 뭐 근데 금액이 뭐 이게 200만원이고 500만원일 거예요. 아마 이게 제가 오타인 것 같아요. 200만원 500만원 여기도 200만원이겠죠. 20만원은 좀 그렇잖아요. 그쵸? 뭐 오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뭐 깎아주긴 했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봤었을 때 옳은 것은 해서 1번이었네. 1번. 근데 저희가 여기서 기억할 때 우선은 다 기억하면 좋은데 이걸 여기서 200만원이 됐던 부분들은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가 200만원이네요. 여기서 이렇게 200만원. 누가? 어떠한 이렇게 어떠한 간부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200만원. 나머지 부분들 보면 관계 서류를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서류 제출 거짓,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할 수 있는 300만원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대신 이제 1000만원짜리는 기억하려고 했으니까 1000만원은 사업자가 위반하여서 보험 안내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재보험 사업자가 아닌 자네. 재보험 사업자가 아닌 자는 여기도 1000만원이 1000만원이 아니죠. 그때는 500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틀린 거. 그 다음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모집을 관한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금지행위 한 사람은 300만원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좀 보다 보시면 몇 개씩 추려지실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이 부분들이 가장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뒤쪽에 제가 별표로 드렸던 부분에 다 있는 거니까 넘기시면서 한 번쯤 점검해 보세요. 다음으로 농업재해보험에서 손해평가 요령에 대한 종합위험 방식에 대한 수확감소 보장 및 과시손해 보장에 수확 전 사고조사에 대한 조사 시기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나왔네요. 나무에 대한 것들은 고사나무 조사는 수확이 완료되고 보험에 대한 종기가 있기 전까지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양 직파에 대한 불능피해 조사는 언제까지죠? 이양 한계일인 7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경작 불능피해 조사는 사고 접수체 없이가 하는 게 아니라 조사 시기네요. 다 나무피해 조사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냥 이양 직파 불능은 사고 접수 직후일 거고 경작 불능도 사고 접수 직후네요. 그 다음에 제2양 재직파 조사 같은 경우는 2양 한계 7월 30일 이건 다 틀리네요. 네, 아무튼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저희가 나무 피해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데 나무에 대한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들은 저희가 하는 게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접수를 한 후에 지체 없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거고 이양 직파 불능 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양 한계일. 2양 한계일이 언제였냐면 7월 31일이거든요. 2양 한계일. 7월 안 나오네 이게. 그냥 7월 31일까지 됐고요. 제2양 재집화 같은 경우는 역시나 사고가 있으면 사고 접수 직후에 한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손해평가 요령에 대해서 각각 특정 위험 방식, 특정 5종 가입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과거엔 특정 위험 방식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게 아까 특정 위험 방식이라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 특정 5종에 가입을 했다. 이때 단감에 대한 발화기부터 적과전에 생육 시기에 해당하는 재해를 모두 고른 것은 네요. 그러면 이제 있는 거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과 종료가 있고 이때 이전에 있을 적과 종료가 뭐였죠? 단감. 단감은 7월 31일까지가 돼요. 이것들을 보장을 받을 건데 이때 있을 수 있는 게 우박 있을 수 있죠. 지진이나 집중호우 있을 수 있겠네요. 가을 동상이 언제부터 하겠죠? 가을 동상에는 9월 1일날부터 11월 15일까지 단감 떨군 가면 그럼 이때 기간은 아니니까 지금 가을 동상이면 빠지겠네요. 지금 그러면 5종이 뭐였죠? 그러면 여기서 보다시피 태풍, 강풍, 집중호우, 우박, 지진, 화재, 태우, 집지화, 태우, 집지화라고 저희 암기했어요.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태우, 집지화 이 5가지를 저희가 5종이라고 합니다. 5종. 다음으로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보시오. 농업재해보험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니까 농작물, 임산물, 가축. 여기서 주의해서 농업이에요. 농업. 농업재해보험이 아니라 농업재해보험이니까 양식수산물은 빠지는 거죠. 농업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농작물, 임산물, 가축 재해보험이라 한다. 그래서 용어에서 또 이렇게 나왔네요. 용어에서도 한 문제씩은 꼭 나오니까 한두 문제가 꼭 나와요. 그 각각 해당되는 법이나 법령에서도 지금 용어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손해평가 요령에도 지금 용어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손해평가에 대한 정기교육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지금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들은 풍수의 보험을 저희가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저희가 손해평가인이 이 정기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이 돼서 1년 이상이 된 거예요. 처음에 실무교육을 받고 이제 실무 현장에 있다가 그 다음 연도나부터 해서 정기교육을 매년 받습니다. 그러면 각각 해당되는 보험에 대한 약관, 어떤 보험에 이게 풍수의 보험이 아니겠죠.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기초지식이랑 피해 유형별 현지조사표, 손해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그런 풍수의 보험이 아니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 및 재해보험에 대한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교차 손해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네. 교차 손해평가. 그러니까 교차 손해평가가 바로 보이네요. 평가반을 구성할 때 손해평가사 2인이 아니라 손해평가인 1인 이상이죠. 손해평가인. 교차 손해평가는 손해평가인만 한다고 했어요. 손해평가사나 손해사정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교차 손해평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나 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 또 물어봤네요. 소가 개별 가축별 맞죠? 벌은 아까 전에 처음 나왔네. 벌통. 농작물은 농지별 맞죠?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 목적물별은 틀렸네요. 그러면은 두 개 기억띄고 기억띄고 이렇게. 다음으로 이제 나왔네요. 손해평가 요령에서 보험금 산정에서 종합위험 방식 벼에 보장 범위가 아닌 것. 그렇죠. 생산비 보장. 저희가 수학불능, 경작불능, 이양직파불능 3개의 불능에다가 뭐가 있죠? 제2양 재직파, 그 다음에 수학감소 총 5가지에 대한 보장을 해줍니다. 총 5가지. 47번 해봤고 48번 복분자에 해당한 조사하다. 수학 전에 하는 조사. 복분자는 저희가 계약 체결 24시부터 이렇게 5월 31일까지 이게 수학 전이에요. 수학 전.
이게 수학전이고,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가 수학 개시 중이에요. 수학 개시 중. 그럼 이제 이때 어떤 조사를 하느냐? 이때 어떤 조사를 했냐면, 저희가 결과 모지가 있어서 여기서 살아있는 결과 모지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여기가 죽었고 죽은 건 고사예요. 살아있는 결과 모지 안에서도 저희가 수정을 봐서 이게 수정이 불량된 거, 그래서 송이에 대한 수정 불량된 것들을 확인했어요. 수정 불량된 거.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조사하는 게 결과 모지랑 수정 불량 조사를 하게 되는 거네요. 결실수 조사인데, 저희가 보면 저희가 결과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실을 달리는 가지예요. 과실 달리는 가지. 근데 이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실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기 달려있는 이게 결과지고요. 결과지보다 1년 빨리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엄마, 결과 모지, 엄마 가지. 그 결과 모지가 1년 먼저 나온 겁니다. 거기서 또 나와서 과실을 달아야 결과가지. 그래서 보면 오디는 결실수 조사를 할 거고, 마늘은 아까 재파종, 양배추는 재정식, 벼는 재양, 재직파, 피해 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49번을 보시면 사과배, 단감, 떫은감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명시된 조사 방법은,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건 저희가 1번 낙과피해 조사가 있습니다. 낙과피해 조사. 근데 적과후 착과후 수사를 전수조사를 해라. 육아 타박률이나 피해사 확인조사 전수조사를 하면 나무에 달려있는 것들을 모든 나무에 있는 거 다 세야 되니까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떨어진 것만 세면 되니까, 혹시라도 떨어진 게 적거나 아니면 떨어진 게 한 곳에 다 모아있으면 다 셀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나와있네요. 표본조사는 육아 타박률, 적과후 착과수 이런 착과피해 조사, 달려있는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할 때는 표본조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전수조사가 가능한 건 떨어진 거든 전수조사도 가능하고 표본조사도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선은 4회까지 우선 이렇게 본 것 같아요. 5회부터도 반복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시면 되시고, 크게 어려움 없이 아마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더 보시면 다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